네, 9시입니다.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불금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은 그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에코프로 강세가 출발하네요. 도드라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엄 LNF 엔캠을 강세 출발하네요. 자, 엔캠도요. 이번에 그 유동 비율이 상향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가요? 긍정적 출발하네요. 근데 기업 내용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리튬 전해 액도 제가 지금 IR 세부 지침 때문에 어떤 덕을 보는지 여러분께 누차 설명드렸는데요. 뭐 자꾸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펀드 매니저들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전해액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잊지 마시라. 시장의 눈높이. 자, 그 다음에 전반적인 플러스 출발이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역시 마이크론 영향을 좀 받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보합선 출발이고요. 오늘은 역시 2차 전지가 제일 돋보입니다. 2차 전지 중에는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로 강세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LNF 이쪽은 다시 말씀드린 다른 제가 데일리 제목에서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 이유는 기관들이 사더라. 올 들어 최고로 사더라.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비슷하지만 기관들이 다르더라. 기관이 주가에 그래도 미치는 영향이 꽤 크거든요. 그게 출발이고요. 오늘 금량이 편입되니까 금량에 공매도가 붙나요? 자, 새로 편입된 어반 리튬. 자, 그것도를 제가 여기 정리해 놨는데요. 요게 지금 어디까지냐? 여기까지가 편입입니다. 여기까지가 편입이고요. 여기가 편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금양, 코스모와 어반 리튬은 지금 빠지네요. 공매도 세력들이 좀 달라붙나요? 대신에 다른 주식들은 뭐 특히 움직임이 없고 엔캠은 신규 편입은 아닙니다. 평균 편입은 아니고 유동 비율이 상향된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편출 종목이라 해서 크게 빠지는 거 없는데 편입 종목은 일단 공매도가 좀 붙나요. 그래서 우리 마이클 리님 불안하다 이런 거 하실 때는요. 제 카페 들어와서 다 있습니다. 그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리포트도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하 대표가 만든 자료들 이슈 분석, 업종 테마 분석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어떤 곳에도 없는 자료들입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전략이 섭니다. 모르면 항상 불안하고요. 아시면 전략이 섭니다. 아는 사람한테는 주가 하락이 탐스럽고요. 모르는 사람은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악재 없냐. 그 질문하면서 스스로 불안함을 자가 발전합니다. 자, 루트론이건요. 지금 N 컴퍼니에서 공개 매수 36,700원이죠. 36,700원에서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하겠다. 요즘 의료기기 이런 거 많네요. 루트로닉도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있고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출발은요. 2차 전지 쪽이 지금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이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궁지에 몰렸다. 공매도 세력들 아마 에코프로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다 물렸어요. 다 물렸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60만 원 내외 정도가 평균 단가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다 물렸을 겁니다. 역시 성장주는 공매도 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테슬라에도 올 1월 달에 미국의 공매도 세력들이 10조 날리고 최근에 엔비디아 가지고 3조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성장주를 가지고 공매도를 치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그들을 가지고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마이클 벌이죠. 마이클 벌이라고요. 본인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바보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마이클 벌이님. 제가 함부로 뒷담화해서. 근데 들어도 쌉니다. 자, 이분이 뭐냐면요.
마이클 버리 이분인데요. 그 빅쇼트의 주인공입니다. 빅쇼트. 그 서브프라임을 예상해가지고 큰 돈을 버는데요. 그거 한 번만 성공하고 주식은 줄줄이 깨지고 있습니다. 네. 거시적인 거는 맞을 거로. 이런 사람이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주식시장의 위에서 자기가 군림하는 줄 알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의 하늘엔 주신님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능력은 참 하잘것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내가 부족하구나 이래야 되는 이런 사람들 자기가 엄청 똑똑한 줄 알고 숫자 노름을 하거든요. 근데 성장주는 숫자 노름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꿈의 크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신님들은 숫자다 보고 꿈의 크기도 다 알고 판단하는데 이 사람은 테슬라 초기에 야 테슬라 너 1년에 20만 대? 야 지금 네가 그런데 포드가 1년에 만드는 게 수백만 대인데 네 시총이 말이 되냐 해 공매도를 쳐가지고 네, 결국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잘못했다 했던 데가 테슬라 상투 때 공매도 이제 더 이상 공매도 안 하겠다 하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또 테슬라 상투입니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분인데요. 그래서 이 숫자 노름을 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주식시장은 항상 우리가 겸허하게 그래서 그 성장주에 대해서는 숫자 노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꿈의 크기를 살피면서 뭐 안 사는 거는 상관없는데 공매도를 치면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리가 빠지니까 하리도 빠지고 금양 어리는 오늘 코스닥 150 편입에 되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좀 붙는 듯한 흐름이 보입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결국 한번 코피가 크게 터질 거예요. 자,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2차 전지 중에 지금 다음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이요. 에코프로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나요? 엔캠이 2등입니다.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고 3등이고요. 그 외에 본다면요. 첨보가 좀 높은 편이고요. 첨보가 좀 공매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성일하이텍도 좀 높은 편이고요. 이 정도는 공매도가 좀 비중이 높구나. 그래서 환매수, 공매도, 환매수 장세가 본격화되면 이들이 좀 유리하겠구나. 네. 이들 중에 제가 볼 때 공매도 칠 종목은 한 종목도 없어요. 네, 다 코피 터질 겁니다. 네, 말걸리님.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소부장 쪽은 어떤가요? 소부장 쪽 그래도 기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환율상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애터지게 팔 상황이 아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 환율이 너무 다행스러워서 지금 환율 추세로 본다면요. 환율이 지금 1300원이 무너졌네요. 이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수 있는 순매수가 앞서는 그런 장입니다. 환율이 참 괜찮네요. 자, 지금 환율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막 애터지게 팔 상황은 아니다. IT도 혼조권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두 축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에 2차 전지 쪽에는 이제 테슬라 발 멍석이 깔려 있고 지금 테슬라가 시간 외에서도 거의 5%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2차 전지가 계속 시장을 주도할 것 같고 우리 반도체와 IT들은 너무 밀리지만 말고 이 정도만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성지기님 스스로 판단하셔야죠. 근데 루트너릭이 공개 매수가가 36,700원이니까요. 그 이상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상식적으로는요. 자, 게임주는 고만고만하네요. 엔터는 오늘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최근에 그 YG의 G드래곤이 이제 계약이 종료됐다 이러면서 잠시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8월에 그 블랙핑크 재계약이 지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라서 블랙핑크와 재계약을 했다 하면 YG가 급등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자기에게 불발이다 하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좀 한 발 물러서서 이제는 YG도 그 블랙핑크와의 관계를 계속 좀 살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루트론이 그래서 36,700원이니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본다면 지금 주가에서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올라갈 수가 없겠죠. 네. 요즘 이쪽에는 메디톡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노무라 정권에서 나왔는데 결국 그 휴젤이라든지 국내 다른 회사들이 전부 사실은 네, 보툴리늄 톡신이 아주 강력한 독극물 아닙니까? 독극물이라 그럴까요? 강력한 인체 해로운 네, 세균 아닙니까? 그래서 출처를 합리적으로 밝히지 못해서 메디톡스와 지금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앞으로 이익이 많이 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다음에 조선은 오늘 좀 쉬고 있고요. 방산도 좀 쉽니다. 우리 그 한국항공우주가 FA50 이제 1호기 폴란드향 1호기 출하식 했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우리나라가 뭐 빨리만 만듭니까? 빨리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빨리 문화가 아니라 네, 효율적인 문화다. 빨리 정확하게 만들자. 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주도주인데 하이드로튬, 어반리튬, 금량은 오늘 코스닥 150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가 시장의 어떤 중심에서 외국인 공매도 세력과 한판 싸우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700억 팔고 있네요. 수급 한번 보고 말씀드릴까요? 외국인들이 아침에 오늘도 야무지게 팔고 있는데 부터 볼게요. 코스피는요. 외국인들이 소폭순 매도입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의 환율로 보면 외국인들이 크게 팔 이유는 없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사기에는 애매한 어제 그 마이크론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많이 사기는 애매하고 네. 그렇다고 지금 환율로 봐서는 팔기도 애매하고 네. 그런 상황이네요. 관망 분위기입니다. 코스닥은요,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에 야무지게 팝니다. 벌써 한 700억 파네요. 그래서 코스닥은 팔지만 지수는 지금 0.8% 올라 있어서 오늘도 코스닥의 외국인 매도와 힘싸움을 한번 하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판세는 유리합니다. 환율도 유리하고 2차 전지 분위기도 유리하고 과연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벼랑에 몰리고 있는데요. 네, 권투로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 딱 얻어맞기 좋은 상황인데 어떤 일이 징계될지. 네. 자,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엔터 이런 쪽이 선두를 하고 있고요. 근세도 좀 고만고만합니다. 다음에 마녀공장 이게 요즘 화장품인데 잘 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 화장품은 중국보다는 일본이나 구미 각국에 좀 잘 나가는 그러기입니다. 회사 이름이 마녀공장이네요. 좀 회사 이름이 좀 거시기합니다. 그죠?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좀 그래 회사 이름으로서는 조금 별명으로서는 몰라도요. 사장님 회사 이름 좀 바꾸시죠. 바이오들은 네, 좀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번에 현대차 기아가
도난당하기 쉬운 자동차를 판매한 혐의로 지금 뉴욕주마저도 손해배상 청구서, 그래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래서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들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올지는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거시기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흐름을 보면 일단 지금 흐름을 보니까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으로 보면 편입된 주식들이 좀 다 마이너스권이네요. 그래서 코스닥, 이게 이제 주로 코스닥인데요. 코스피는 동원산업, 화성엔터프라이즈, 코스피는 또 금양, 코스모화학인데 전체적으로 그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편입되는 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역시 뭐 공매도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덴토피아님. 그러니까요. 네, 조선미녀. 네, 제이엠님. 조선미녀. 조선도 좀 그렇네요. 조선. 자, 대현님. 외국인 에코프로 280억 매도 중이다. 네, 외국인들이 빼지게 등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는 뭐 저는 에코프로 그렇다고 저평가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저도 시각이. 하지만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7월 말 8월 초까지는요. 주가를 크게 압박할 만한 요인은 찾기는 힘들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연일 상승하고 있고 네, 환율이 이렇게 좋다면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은 바보짓이죠. 뭐 공매도를 한다는 뭐 안 좋아질 게 뭐 확실히 들 때 하는 건데요. 네. 저는 사표 받아버립니다. 그런 친구들은요. 자, 그럼 하이브가 돋보이는군요. 자, 하나 머티리얼즈가 올라가네요. 자, 하나 머티리얼즈가 좀 크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 감각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 장중 핫 종목입니다. 166090인데요.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네. 제 카페 들어오셔서 166090 치시면 됩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최근 거를 아직 업데이트 안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는 뭐 하는 회사냐? 우리가 애칭 공정, 반도체 그 애칭 공정에서 체인버가 있으면요. 여기 웨이퍼가 있거든요. 여기가 웨이퍼가 있으면요. 요거를 잡아주는 게 우리가 포커스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걸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겨 반도체 웨이퍼 동그라니까 그걸 동그랗게 잡아주는 이런 링이 되겠죠. 요게 포커스링입니다. 다음에 여기 전극 일렉트로드가 있어요. 일렉트로드와 네, 이걸 잡아주는 게 가이드링이라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애칭 공정에 대한 소모품이고요. 애칭 공정이 플라즈마도 하고 아주 가혹한 환경이 깎아내려고 가혹한 환경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닳는데 특히 요 웨이퍼를 잡아주는 포커스링이 더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얘가 빨리 닳습니다. 이게 닳으면 수명이 닿으면 뚜껑 열어가지고 싹 바꿔야 되거든요. 뚜껑 열고 싹 바꾸면 생산성이 줄어들겠죠. 그 중에서 제일 포커스링이 제일 빨리 닳는데 이것 좀 오래 견디게 할 수 없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거 만들어요. 가이드링 여기 실리콘 카바이드인데요. 그래서 이 밑은 그냥 실리콘 말고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실리콘보다 훨씬 좀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를 쓰니까 오래 가더라 해가지고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TCK라고 있죠. 상장수에 TCK가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집에서 서서히 만들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래서 이 회사 또 하나 특징은요. 2대 주주가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세계
즉 반도체 장비 회사,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회사가요. 미국의 램 리서치가 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있고, 네, 그 다음에 KLA가 있고요. 이게 미국 회사들입니다. 그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이 있고요. 여기 일본이고요. 네덜란드의 ASML이 있죠. 이게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회사고, 이들 말고 세계 6위하고는 매출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세계 5대 회사, 이 회사들이라서 이들이 동맹을 맺고, 네, 중국을 왕따를 놓으면 중국은 뭐 반도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이 다 동맹을 맺어버렸잖아요. 이게 뭐 중국이 착하고 잘 하는데 세계 나라들이 나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2012년에 시진핑이 취임하고 중국몽이랑 뜬금없는, 네, 중화 민족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주변 국가들하고 모두 마찰을 일으키다 보니까 지금 왕따를 당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인재까지 깨닫는 게, 네,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중국에 핸드폰 수출했다가 엄청 피해를 많이 봤어요. 거기서 저 사회주의 저런 사람들이 생각이 어떤가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 전 세계 아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도쿄 일렉트론이 지금 2대 주주라서 여기에다가 보통 도쿄 일렉트론이 삼성전자에 이제 애칭 장비를 판다. 그러면 2년 동안 그 뭐랄까요, 우리로 치면 개런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대체로,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링 이런 것들도 다 도쿄 일렉트론이 공급하거든요. 야, 순정 부품을 써. 우리 장비, 엉뚱한 장비, 엉뚱한 거 넣었다가 잘못되면 야, 책임 안 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제품들을 도쿄 일렉트론에 직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근의 상황이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네, 도쿄 일렉트론이 잘 되면 이 회사가 잘 되겠죠. 최근에 도쿄 일렉트론이 상당히 또 효율성이 뛰어난 애칭 장비를, 신제품을 내놨다 합니다. 이 장비가 삼성전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또 이 공급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 이거를 TCK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을 했다가 이제는 여기서도 만들기 시작했다. 매출이 나기 시작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도쿄 일렉트론이 최근에 신제품 애칭 장비를 했는데 그게 삼성전자에 지금 테스트 받고 있고 잘 될 것 같다. 그럼 여기에다가, 네, 이런 가이드링, 일렉트로드, 네, 포커스링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업황이 좋은 건 아니고요. 이런 배경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가 상승 요인이 뭔지를 제가 딱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런 배경에 움직이는데 또 지금 밀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직 전체적인 흐름은, 네, 소부장들은 전체적으로 아직은 하늘에 좀 먹구름이 끼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것 때문에 추세적으로 쭉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박스권 흐름 정도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고, 최근의 상황은 제가 업데이트 해가지고 주말에 제가 리포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중 핫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얘기를 말씀 안 드린 지가 좀 꽤 됐는데요. 오래간만에 반도체 한 말씀드렸네요. 나 머티리얼즈는 그런 회사구나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상황도, 시장 상황도 여러분 아셨죠? 네, 여름에 특급 참모 함께 하시면요, 네,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시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스스로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 낫다. 스스로를 그렇게 자부를 하시고 주식 투자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좋아요 까먹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잊지 말고 지금 눌러주세요. 네.
자, 그 속에서 보면요. 이제 흐름들을 한번 볼까요? 자, 우선 보면요. 외국인들의 코스닥에 대한 매도가 주춤하는군요. 어제는요. 아주 얄밉게 집요하게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쭉 한천원 100억 팔다가 쭉 가다가 오후 1시쯤 돼서 한 번 더 밀었어요. 이때 시장이 좀 충격을 받더라고요. 오후 1시 정도까지는 잘 버텼는데,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네, 그때 외국인 다시 팔면서, 이때 좀 쭉 밀렸다가 2시부터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어떤 매매 동향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아침에 9시 한 7분경까지 팔고, 지금부터는 조금 주춤하고 있네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지금 1295, 1300원이 무너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 주식 파는 게 급하지 않다. 오히려 사야 될 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요,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과연 에코프로는 이미 공매도 세력들은 다 지금 코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다 평가손에 들어갔는데, 제일 후달리겠죠. 이익 조금 났다가,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이 주식을 했다가, 네, 이익이 좀 났다가, 그게 마이너스권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죠. 공매도 세력들이 딱 그런데요. 자, 좋은 말 할 때 빨리빨리 환매수 하세요. 그리고 어반 리튬도 제 자료들 쭉 보시면 되겠지만, 공매도 친 세력들 나중에 정말 한번 피를 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얘기, 제가 존경하는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워렌 버핏보다 이전의 분인데, 그분이 대공황 때 공매도를 쳐가지고, 그때는 지수 공매도를 쳤겠죠. 큰 돈을 벌었다 그럽니다. 근데 대공황 때 자기 동료들 전부 다 다 나가 떨어지고 엉망이 되고 밥도 혼자 먹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서 다시는 내가 공매도 치지 않으리라. 그때부터 공매도를 안 쳤다고 하는데요. 남 못되게 해가지고 내가 잘 되겠다가 마음 심보가 틀려먹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 나름대로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리스크 해칭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네, 공매도의 본질은 남이 못돼야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마음 씀씀이려 가지고 잘 되면 세상이 벌써 망했지 않겠습니까? 네, JM님 어반 하리가 생각보다 강하다. 네, 매도한 게 음, 자료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이 뭘 그렇게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지 않나요? 좀 많이 올랐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지난번에 이런 국면 때 되면, 이런 음봉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날 한번 팔아보고,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은 주가가 한번 꺾이면 쭉쭉 밀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한번 꺾이면 쭉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게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한데, 네, 스스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순매도가 소폭 줄어드니까, 네, 지수가 세게 반등하죠. 그래서 지금 나는 성이 나 있다. 이런 게 보이죠. 에너지가 충만한 게 코스닥 지수에서 보입니다. 소부장들 어떤가요? 소부장들, 네, 역시 소부장들은. 근데 파크 시스템은요, 아까 질문 주셨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네요. 이런 종목은 분석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어느 정도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종목이라야지 기업의 내용이 주가에 합리적으로 반영이 될 건데, 거래가 하루에 만주도 되는 날도 있네요. 네, 이런 종목은 합리적인 분석은 좀 불가능하다 보여집니다. 회사는 뛰어난 회사죠. 넥스틴, 오로스테크놀로지, 파크 시스템즈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뛰어난 회사는 맞아요. 파크 시스템이. 근데 거래가 너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IT 쪽도, 네, 딱히는 없네요. 무난무난한 흐름입니다.